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9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모, 나다 라는 의미의 방, 부를 보겠습니다. 네모나다 라는 의미죠. 방, 부수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를 보면 깃발이라는 의미의 기자, 네모나다라는 의미의 이 방자, 여행하다 또는 군대의 여단을 나타내는 리어자, 족속, 민족을 나타내는 족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자는 깃발을 나타내는 기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나타내는 기자는 모방으로 시작을 해서 옆에 이제 기자를 이제 쓰게 되겠죠. 해서 깃발이라는 의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깃발이라는 의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깃발은 순수 한국어처럼 한국말처럼 쓰이지만 실제로는 요 기가 한자어입니다. 해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헝겊에 문양을 새겨서 또는 그냥 단색으로도 상관이 없죠. 그 기호를 나타내는 그러한 물품을 깃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기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후단 안에 그 거는 깃발을 얘기하는 거죠. 배의 선단에는 그 배가 가고 있는 나라의 국기를, 그리고 후단에는 소속된 국가의 국기를 걸게 돼 있죠.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입니다. 성조기는 미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이죠. 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라든지 군대에서의 사열이나 분열이나 이런 이제 행사가 있거나 또는 전투에 임했을 때 자기의 부대 또는 국가, 소속된 국가, 기타 그 신호를 나타내는 깃발을 책임지고 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기치라고 하는 것은 기치 자체가 깃발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깃발하고 기치는 같은 말인데 특히 기치는 상징성이 아주 강하게 내포된 그러한 깃발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그 군대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사용하는 깃발들을 우리가 통상 기치라는 말로 쓰죠. 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호를 깃발에 의해서 사람이 직접
손을 사용을 해서 신호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장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많아서 이제 시끄럽기 때문에 말로 명령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든지 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목소리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럴 때에 깃발을 사용해서 명령을 전달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기라고 얘기를 한다. 백기는 전투에서 항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깃발입니다. 기함은 해군 전단의 가장 헤드쿼터가 되는 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그 조문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을 국기의 폭만큼 낮추어서 개양하는 것을 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동자가 되겠는데요. 동쪽이라는 의미의 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자는 동편, 동쪽, 동쪽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동쪽을 나타내는 동자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 맨 위에 있는 가로가 가장 넓게 쓰는 건데 손으로 쓸 때는 좁게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은 해 뜨는 쪽을 얘기합니다. 이게 서양이냐 동양이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해 뜨는 쪽이 다 동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 뜨는 쪽을 우측 손으로 놓았을 때 마주보는 쪽이 북쪽, 왼쪽이 서쪽, 뒤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고 예의를 중시하는 이 지자는 그냥 어조사지자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죠. 나라라는 의미로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나라를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라고 칭한 말에서 유래한 거로 한국을 뜻합니다. 극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밑에 있는 비엔남, 베트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섬에 이르기까지의 지역들을 동남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난데없이 중동이 이게 지금 방위가 사실은 이게 서남아시아 지역이죠. 이제 중동이라고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가 바로 소련 밑에 있는 데를 중앙아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을 중동 지역으로 해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동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중에서 서태평양을 얘기하는 거죠. 서태평양 중에 한국에서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동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지만 이 동해 자체가 고유명사입니다. 다른 데는 동해라는 고유명사를 쓰지 않아요.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과 동경으로 나누어지죠. 경도가 그 동경이라는 말이고, 또 물론 이제 한자가 달라지지만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과 동경으로 나누어질 때 동경을 쓰는 지역을 우리가 동양이라고 하지만 동경을 쓴다고 해서 완전히 다 동양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도가 그 구분되게 되는데 모스크바의 이 동쪽 부분에서 동양이 잘리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상당수가 특히 동유럽의 상당수가 동경을 쓰고 있죠. 서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은 꼭 지리적 위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시아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동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 쪽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포함이 되지만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이제 그 경배 드리러 왔었던 박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박사는 천문학 박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 동방은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을 얘기합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풍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만자가 되겠습니다. 가득 차다 라는 의미의 만자가 되겠는데요. 삼수, 즉 물수 변이죠. 을 필두로 해서 만자가 써지겠습니다. 삐쳐 올리는 거 신경 쓰시고, 이 만자는 이 비우자가 초두민 밑에 비우자가 있는데 여기에 들립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들립자를 사람 인자로 쓰셔도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수에 초두밋, 이 초두밋은 내획으로 이런 식으로 내획으로 써도 되죠. 하고 비우자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 들립자나 사람 인자나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걸 이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충만하다 라는 말은 주로 물리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감성적인 것에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충만하다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사기가 충만하다, 길교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만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잡이 배가 출항을 해서 배에 가득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것을 만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만큼 마음에 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은 만족하다의 반대말이죠. 기대하는 마음에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되지 못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만이 이런 둥그런 원을 뜻하기 때문에 모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격이 원만하다 또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점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단위의 최고 점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했다. 그럼 100점을 맞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중간고사를 30점을 배정했다. 그럼 30점을 맞는 것이 만점을 맞는 거죠.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지방량이 20% 이상에 이른 경우를 우리가 비만, 뭐 정확하게는 한 25%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의사 결정을 위해 표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낸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장일치는 찬성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한이 꽉 찼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서 적금 이 기간이 만기가 꽉 찼다든지 그 기한이 꽉 찼다든지 또는 대출 기간이 꽉 찼다든지 할 때 만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표를 예약하는 그런 곳에서 인원이 꽉 찼다라는 의미인데 이 원자가 인원이란 뜻이죠. 사람. 근데 꼭 인원이 꽉 찬 것은 아니고요. 자리가 꽉 찬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좌석이 100개가 있을 때 100개가 꽉 찬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100개에 해당하는 자리 값이 다 지불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그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그 단어의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